좀 믿는 반면에 되게 재능이 없었던 파트가 음악 쪽이었어요. 선생님 머리가 되게 좋아. 근데 내가 재능이 없으면 어느 정도 못했는지 좀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 초등학교랜다. 6살 때부터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엄마가 열심히 피아노 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6살 때 언니 손 잡고선 학원 가면 높아. 건반이 너무 높은 거야, 내 키에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올라가서 건반이 앉아서 선생님이 사탕을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피아노를 안 치던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꼬맹이였는데, 재능이 없으면 어느 정도 못하냐면요, 6살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면 8살, 9살, 10살, 11살이지. 선생님은 몇 년을 한 거야? 4, 5년을 피아노를 친 거야. 야, 4, 5년을 피아노를 치면 보통 어디까지 나가? 보통 일반 애들은 너희 피아노 셋 다 안 배웠니? 그래, 미안해. 선생님이 이렇게 하던 옆에 친구들은 체르니 30, 체르니 40 뭐 이런 걸 나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바이엘이 있고 뭐 체르니 100인가? 이런 게 있고 체르니 30 있고 체르니 40 있거든요. 선생님이 4, 5년 동안 바이엘 86번까지 나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모르고 돈만 준 거지? 피아노 선생님은 죽을라 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재능의 애를, 그래서 피아노학원 선생님을 바보라 봐요. 저렇게 머리가 나쁜 애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재능의 문제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돼서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재능만 없는 거야. 심지어 선생님이 이런 케이스의 학생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는데, 중학교 수학에 입체도형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입체도형 문제 뭐 이런 거 나오거나 이런 거 나오는 문제를 하나도 못 푸는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가지? 되게 쉽잖아. 보통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고민을 했어.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깝깝해서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상담을 했어요. 왜 이게 안 될까? 우리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도 넌 왜 이게 안 될까? 했더니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님하고 얘기해서, 어머님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아는데 대수는 하는데 입체만 나오면 하나도 못합니다. 제가 도저히 가르칠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랬더니까 어머님께서 들려주는 얘기가, 애가 지금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렸을 때 사시였다는 거야. 사시 알죠?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이유는 한쪽 눈만 쓰기 때문에 얘를 안 쓰니까 얘가 그냥 지멋대로 나 필요가 없네? 이러고 초점을 안 맞추는 거야. 근데 보기 이상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을 시켜요. 근육을 이렇게 힘을 조절해서 눈이 이렇게 보여서 똑바로 보이게끔, 남들이 볼 땐 정상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사시 교정술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눈동자의 위치만 교정한 거지 얘는 머릿속에서 두뇌는 여전히 사신 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 사시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선생님 막내딸이 간헐적 외사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시를 좀 공부를 많이 했거든. 걔도 입체시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사시들 있지? 사시들은 어떤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되냐면요, 입체시가 없는 애들이 있대요. 한 눈만 쓰면 입체가 보일까 안 보일까? 너희 이런 얘기 못 들었어? 입체를 우리가 입체로 인식하는 건 양쪽 눈에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걸 뇌에서 조합해서 입체로 해석하는 능력이 어려서부터 개발이 된 건데, 눈을 한쪽만 쓰잖아요? 그러면 입체시에 대한 이 능력을 키우지를 못해. 걔는 입체시를, 우리는 이게 입체로 느껴지잖아. 걔는 그냥 평면에다가 손 몇 개 그어놓은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때 그 딸아이가 혹시 입체시가 걔처럼 없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입체시가 없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뇌를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입체시를 개발한 사람들의 얘기를 읽은 책을 한번 봤거든요.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입체시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핸들을 잡잖아. 자동차 핸들을 잡잖아. 그럼 핸들 뒤에 우린 계기판이 약간 떨어져 보이잖아. 핸들과 계기판이 그냥 평면에 붙어 보인대요. 그 상태에서 항상 사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야. 눈이 내리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 눈 떨어지네, 저기 눈 떨어지네, 이게 보이잖아. 공간감이 느껴지는데 걔네는 이 평면 위에서, 그냥 공간 평면 위에서 다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는 없어. 선생님이 그걸 막 알아봤더니 미국에 갔더니 훈련 1시간 하는데 막 30만 원? 막 이런 훈련을 1년째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입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입체를 보면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혹시 매직아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매직아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보면 막 떠오르면서 그냥 못 볼 때는 되게 그냥 뿌연 점 몇 개로 보였는데 떠오르면서 되게 막 생생하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니? 막 이글이글 막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다 보이잖아. 입체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게 이렇게 날카롭고 정확하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뭉뚱뭉뚱 뭉개져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입체시를 보면 이 모든 게 너무나도 모서리 같은 게 정확하고 선명해지고 이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우리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이 거리로 꽉 밀도감 있게 차여져 있는 걸 느끼는 순간 진짜 인생의 기적과도 같은 감동이 밀려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입체시가 없다가 입체시가 있게 된 다음에 자기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쓴 책이었거든요. 와, 이러면서 읽었던 책이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입체시가 없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이해를 못하던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이과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기하 벡터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친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머릿속에서 그 능력 하나가 없었을 뿐이야.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 이과는 힘들 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연습을 통해서요, 내가 입체시가 있는지 없는지 볼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데 알파, 베타, 알파 기준이 다 다른 상태야. 항상 어떤 각이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근데 자연스럽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보이면 이과 가시면 돼요. 이과 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 안 보고 눈이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헷갈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얘는 빗변이야, 대변이야, 옆변이야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하면 이과는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해보십시오. 가르쳤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몇 분의 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됐어? 세인님? 오, 다 됐어요? 다 해야 돼, 양쪽. 거의 다 돼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선생님이 숙제검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잘하는 학생인데 숙제검사를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학생이 앞반에 한 명 있어요. 미안해, 너에게서 혹시 들으면 그 학생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숙제를 하는데 답을 다 낸다? 근데 분명 나는 이 상황이라면 그림 몇 개 그려가지고 답을 낼 것 같은데 그 친구 그림을 일절 안 그려요. 그리고 전부 대수학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와, 되게 특이한데? 이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림 몇 개 그리면 되는데 이걸 다 길게 대수학으로 풀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요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원래 약한 거야. 근데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림이 약한 거야. 대신 대수 쪽은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 안 돼, 시연이? 좀 한번 요거 선생님 설명 듣고 되면 괜찮아. 아직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알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알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알파 양옆에 변 두 개 있지? 이 변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빗변, 하나를 아랫변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것만 잡으면 되게 쉬워. 얘 확실히 빗변이잖아. 그리고 얘가 밑변이라는 거 느껴져? 느껴지지. 그러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항상 어디에서 출발해? 빗변에서 출발하죠. 사인은 어떻게? 이 밑변의 평행한 방향으로. 코사인은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 요것만 기준을 잡고 채워넣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사인 알파는 병행하게 가니까 B분의 C가 되겠죠.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됩니까? B분의 A.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C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항상 기준을 보고 그림을 머릿속에서 고정시켜서 돌려놓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 베타 보자. 베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얘가 그 중요한 빗변이고 얘가 옆변이지. 맞아? 그러면 사인은
밑변에 평행하게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네요. B분의 A. 그리고 코사인은 역시 빗변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B분의 C가 되네요. 그리고 탄젠트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코사인이 여기로 끝났잖아. 그럼 탄젠트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C분의 A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될까? 네. 안 되면 그냥 문과 쪽으로 가는 거야. 자, 다시 알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중요한 빗변, 얘가 밑변. 그러면 사인 C분의 B네요. 코사인 C분의 A네요. 그리고 탄젠트 A분의 B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잖아, 시연아? 그럼 그거밖에 없어. 옆변, 빗변, 대변으로요. 일일이 적어놓고 그 정의에 맞춰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그냥 문과 쪽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역수 삼각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b를 삼각비라고 한다면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b의 경우는 선생님이 총 몇 가지라고 가르쳤어? 6가지인데 중학교 때 3개만 배웁니다 라고 했죠. 자, b 대 c를 분수꼴로 바꾸면 몇 분의 몇이다? c분의 b가 될 거예요. 우리는 c분의 b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역수를 취하는 거야. C분의 B가 아닌 B분의 C를 취했을 때 즉 이거야. C분의 B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B분의 C 얘를 거꾸로 계산을 하는 요 녀석을 우리는 코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자, 처음 배우니까요. 읽는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한글로 적어 놓으세요. 코시컨트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시컨트는 종종 교재에는요.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얘는 C분의 A다. 자, C분의 A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지. 근데 얘의 역수를 취한 A분의 C는 뭐냐? 시컨트 세타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시컨트 세타. 자, A분의 B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불러요. 그러면 거꾸로 B분의 A를 우리는 코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요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각각은요, 서로 역수관계야. 사인과 코시컨트가 역수관계, 코사인과 시컨트가 역수관계, 탄젠트와 코탄젠트가 역수관계예요. 자, 셋 중에서 역수관계 암기하기 제일 쉬운 건 누군데? 코탄젠트가 제일 외우기 쉽지. 맞아? 보통 학생들이요. 위에 두 개를 헷갈려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길게 느려 쓰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하나, 둘, 세 번째. S네 사인의 역수 삼각함수구나. 하나, 둘, 셋. C로 시작하네 코사인의 역수 삼각함수구나. 하나, 둘, 셋. T로 시작하네 탄젠트의 역수 삼각함수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편한데 가끔 이렇게 가르치잖아. 꼭 어설프게 배운 애들 이런 짓 한다. 하나, 둘, 셋. 코사인의 역수 삼각함수구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약자로 쓰여있는 경우에는요. 사인의 역수 삼각함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역수라는 수는요.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수치. 그럼 우리는 A는 B분의 1이라는 꼴로 바꿔 쓸 수 있겠네? 자, 그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코시컨트 세타가 나와 있어. 내가 얘를요, 역수 삼각함수가 아닌 원래 삼각함수로 바꾸고 싶으면 하나, 둘, 셋. 사인의 역수 삼각함수구나.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사인 세타분의 1로 바꿨어도 된다.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바꿨어도 된다. 자,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역수 삼각함수라 한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꼴 문제 우리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포인트.
선생님 원래 이 페이지까지 나가야 해서 포인트 조금 빨리 잡고 갈게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이고 둘레의 길이가 22인 부채꼴의 넓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공식은 L은 R세타라는 공식 혹은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라는 공식 혹은 S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예요. 둘레의 길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는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해석하시면 유리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을 이렇게 그렸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이라고 주어졌어. 그런데 부채꼴에선 조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중심각 주어지고 둘레 길이 주어지면 넓이 반드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모든 공식에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 R이에요. 원에서도 그렇지만 부채꼴에서도 R이 기본이야. 자, 둘레 길이가 22라는 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모두 22라는 건데 반지름 R은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R이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22 마이너스 2R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지. 부채꼴의 넓이에서 나는 1번 공식을 사용할까? 2번 공식을 사용할까? 누구를 사용해야 돼? 지금 상황에선 1번. 왜? 문제에서 뭘 주고 있기 때문에? 중심각 4분의 3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 뭐만 구하면 돼요? 반지름 R만 구하면 되겠지. R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미지수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식 하나만 있으면 되네. 가까이 끼리 있는 것끼리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L은 R세타 공식을 이용해서 R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22-2R은 4분의 3R이야. 자, 양변에 4를 곱해서 88-8R은 3R이야. 그러므로 얘 계산하면 88은 11R이므로 R은 몇이다? 8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게임 끝났죠. S는 2분의 1, R이 8이므로 88에 64. 세타 중심각은 문제에서 4분의 3으로 줬죠. 얘 8이네. 88에 64. 83, 24라고 부채꼴의 넓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해본데요. 부채꼴 관련 문제 나오면 공식 다 적어놓고 문제 풀어. 이 셋 중에 누가 나올까?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좀 더 어려워요. 위에 있는 문제보다 아래에 있는 문제가 더 어려운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 일정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위에 있는 문제는 둘레의 길이를 노골적으로 줬지? 근데 아래에 있는 문제는 일정이라는 말을 주고 있어. 일정은 하나로 정해지긴 정해졌는데 내가 그 값을 주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이라는 말 나오면은 K로 놓고 푼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나오면 항상 그림을 그려서 풀면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 풀면 항상 습관을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S는 2분의 1 RL이라고 적어놓고 문제 들어가시면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 주어졌으므로 그림 그렸습니다. 자, 중심각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몰라. 나는 요 중심각 물음표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제일 중요한 반지름은 당연히 R이라고 무조건 표시하고 들어가야 돼요. R은 무조건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K-2R. 그리고 여기에선 하나도 안 줘졌으니까 범위 제한 걸고 들어갑시다.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지. 호의 길이는. 그러므로 K는 2R보다 크다. R자가 갑자기. R은 왜 R자 계속 K로 쓰지? R은 결국 2분의 K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하고 또한 R은 반드시 0보다 큰 양수여야 되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반지름, 내가 가정해 놓은 반지름은 이런 조건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이제 넓이가 나오고 있어. 부채꼴에. 자, 1번 공식, 2번 공식 중에 무슨 공식을 써야 될까? 2번 공식 써야 돼요. 왜? 중심각 안 주어졌고요. 코의 길이는 적어도 K-2R이라고 주어졌으므로. 그러므로 2분의 1 R에다가 L 자리에 K-2R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S는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2분의 KR이라는 2차 함수의 구조가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의 최대값, S의 최대값 구하는데 R의 제한 변역이 주어졌네. 2차 함수식인데 R의 제한 변역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마치 R을 모처럼 X처럼, S를 모처럼 Y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로 볼록인 그림이 나오네요. 자, 위로 볼록인 그림이 나오고 그림을 그리려면 꼭지점의 X좌표, 여기에선 R좌표를 알아야겠지.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 A분의 B 요렇게 나와서 4분의 K가 나오고 있어요. 자, 4분의 K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 맞죠? 그래서 여기에 4분의 K가 오게 될 테고 여기 0, 여기에 2분의 K가 와서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최대는 이 꼭지점에서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다? R이 몇일 때? 4분의 K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R 자리에 어떻게 써주면 돼? 4분의 K를 넣어주는 거지. 자, 여기에 4분의 K를 넣으면 얘는 뭐로 바뀌어요? 2분의 K로 바꾸면서 얘가 2분의 K 이렇게 계산이 되네. 구해보자. 끼리 있는 것끼리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와야 돼. 이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는 중심각은 몇이 되면 되겠다? 2. 두 개 곱해서 얘 나오려면 맞아요? 그러므로 중심각의 크기는 2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 한 문제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75도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를 구하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돼? 각 75도를 찾아야 되지. 그래서 찾아봅니다. 90도, 30도, 60도네. 여기는 150도네. 그럼 여기 몇 도 되겠습니까? 15도네. 찾으셨어요? 75도? 예. 바로 요 자리가 75도가 돼요. 자, 그러면 사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변분의 대변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요 두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사인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삼각형이 조그만하건 크건 별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내 맘대로 길이비를 잡아서 문제 풀 겁니다. 30도일 때를 1이라고 할 거야. 그럼 60도일 때는 루트 3이 되겠죠. 90도일 때는 2라고 쓸 수 있는데 무슨 삼각형이 보여? 직각삼각형 말고 이등변 삼각형. 요 변의 길이가 2가 됐어. 아싸! 한 변은 2 플러스 루트 3이구나? 구했어요. 이제 빗변 구하고 싶어. 빗변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 될까?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B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8 플러스 4 루트 3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값은 AB의 제곱이 아닌 AB네. 자, AB 구하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길인데 음수길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워버립니다. 8 플러스 4 루트 3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문득 떠오르는 개념이 있네. 무슨 개념? 이중근호의 변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이중근호로 변형하려면 또 루트 앞에 2가 필요하지. 쓸데없는 이 집어넣으면 12가 됩니다. 얘기해봐. 더해서 8, 곱해서 12가 나오는 두 수는 큰 수부터 부르면 6, 2.
그래서 얘는 결국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힘들었어. 너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야. 자 그래서 우리 최종 답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사인 75도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야 라고 적어줬는데 뭐 해줘야 돼? 분모에 유리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이렇게 곱해 줄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분모는 602에서 4가 나오고요. 분자는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루트 6 살아남고 계산하면 플러스 루트 2만 살아남겠네요. 이것이 바로 사인 75도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